오늘 영상에서는 3월 27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댓글부대 원작 소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우 손석구님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봉하면 영화 자체의 인기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원작 자체가 정말 재밌습니다.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속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라는 염려가 들 정도로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요. 최근 읽은 소설 중 가장 흥미롭게 마지막 책장을 덮은 책입니다. 책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스토리도 좋았지만은 마지막 반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반전은 아마 영화 속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영화 예고를 보고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소설 찾아 읽었는데 소설 읽고 나니까 오히려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책 뒷면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건드려야 해. 두려움과 죄의식 모두를 한꺼번에 공략하는 방법은 그것뿐이야. 라는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심리를 공격하는 댓글 부대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소설 댓글 부대는 제목 그대로 매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수없이 달리고 있는 댓글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이용한다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던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이명박 정부, 특히 이명박이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 국군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구기무사령부, 그리고 경찰청이 저지른 일이라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충격도 상당했죠. 관련 이재자들은 나중에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2000년대 이후 기업이나 정당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댓글로 여론선동을 하거나 특정 이슈를 만들고 없애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가짜 리뷰나 이런 것들을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 홍보나 이런 데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케팅에는 이제 거의 필수 코스처럼 리뷰나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는 나치 독일의 선전부장 괴벨스의 어록을 모았다고 하는데 한 구절 한 문장이 소름 돋을 정도의 어떤 대중에 대한 통찰이 느껴집니다. 1장 선전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매일 매시간 민중의 맥박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맥박이 뛰는지를 듣는 것이다. 거짓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피해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를 이용해야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국민에게 낙관적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선전은 창조와 생산적 상상력에 관련된 문제이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괴벨스 어록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설 댓글 부대는 포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가짜 후기 상품평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는 팀 알랩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팀 알랩에는 3명의 소속원이 있는데 삼궁, 차타캇, 그리고 01410 이렇게 3명이 이런 필명으로 이제 오피스텔에 모여 살며 거짓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킨 대가를 받아 근근히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스폰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찌질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차타카시 쓴 우리 부부의 북미 대륙 자동차 횡단기는 사진 500장 넘게 들어간 대작으로 포털 사이트 여행 부분 파워블로그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지도 않고 상상력만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파워블로그가 된 거죠. 이전부터 팀 알렙은 한층 진화된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는 이웃으로 접근해 전파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나온 스파클링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 다리 모델이나 가슴 모델을 고용해 와인이 한 구석에 슬쩍 들어간 사진을 여러 장 올립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땡땡 오빠 덕에 하얏트 갔던 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놀았다. 초섹시 수영복 입고 갔더니 남자들 눈빛이 아주 카카카. 투자한 보람이 있어 쉬. 같은 글을 달아둡니다. 이 포스트를 화면 캡처한 뒤 남자들이 주로 몰리는 사이트에 김친영 클러스 좀 보소 정도의 제목을 달아 글을 올립니다. 이 사진은 순식간에 중소형 포털 20, 30군데 퍼지기 시작하고 수십만 명이 신제품 스파클링 와인을 보게 됩니다. 신제품은 하얏트 호텔과 잘나가는 남녀의 호화로운 이미지를 공짜로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홍보에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제품 홍보를 도와주고 거짓 포스트를 만들어 갖고 퍼뜨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팀 알렙이 좀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더 은밀한 의뢰를 받기 시작합니다. 청부, 사이버 공격, 이른바 저격.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긍정적인 걸 많이 알리기 위한 홍보를 넘어 이제는 상대방을 죽이고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이제 저격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마케팅에서 경쟁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마케팅으로 전환하며 팀 알렙의 기량은 한층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나쁜 말을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게 훨씬 더 이제 쉽게 느껴질 정도로 팀 알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놀라기 시작하거든요. 인간은 내가 잘 돼서 느끼는 행복보다 경쟁자가 안 됐을 때 느끼는 희열로 느끼는 쾌감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늘 옆집 부자 농부를 부러워했다. 어느 날 부자 농부가 소 한 마리를 샀다. 소를 살 돈이 없던 그는 매일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빌었다. 딱하게 여긴 신이 내 소원이 뭐냐? 라고 묻자 농부의 대답은 옆집 소를 죽여주세요.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팀 알렙이 경쟁자를 몰락시키는 걸 의외로 쉬웠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사소한 트집, 그중 대개 외모를 문제 삼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거짓 트집은 게시판 댓글과 함께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소설 속에 실제 이제 얘기인데, 인기 토익 강사에 대한 악평을 의뢰해서 그녀의 가슴이 짝가슴이라 공격하고 포토샵으로 짝가슴이 심한 것처럼 왜곡한 사진과 함께 영어 학원 후기 게시판에 올리는 식입니다. 결국 여자 강사는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 성형 수술을 받으려 활동을 중단하고 중단하게 되고 의뢰인은 팀 알렙의 보너스까지 두둑히 지급하게 됩니다. 소설의 본격적인 내용은 기자 임상진에게 차타카시 제보하는 걸로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임상진 기자 역의 손석구님, 차타카 역의 김동휘님 두 분이 이제 연기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실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임상진, 그렇군요. 다시 가장 슬픈 약속 이야기로 돌아가시죠. 차타카, 예, 제가 올린 글은 저는 영화 산업 노동자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화자는 5년차 촬영 스텝이고 언젠가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꿈이 있는 남자. 하지만 지금은 끼니를 걸러야 할 수준으로
생계가 어렵지요. 주방 보조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화 촬영에 들어가면 하루 평균 15시간도 넘게 현장에 매달려야 하니까 알바도 다 그만둬야 해요. 이쪽 업계 관행상 제대로 근로계약도 맺지 않고 사실 정확한 근로조건도 모릅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든 영화가 가장 슬픈 약속을 이번에 이제 공개하는 나인스레드 픽처스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어야 할 임금 340만 원이 아직도 밀린 상태입니다. 언젠가 주시연이 하면서 기다리는데 카드로 비스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번 가장 슬픈 약속 보도자를 보니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마음으로 영화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 영화가 땡땡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노동 현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셨더군요. 저도 노동자니까 한번 바라봅니다. 4대 보험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 야근 수당은 필요 없습니다. 제 밀린 월급 340만 원 주세요. 당장 밀린 고시원비와 핸드폰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텍스트 그 자체로 올리지 않고 화상을 캡처한 것처럼 JPG 파일로 바꾼 다음 영화인들이 보는 비공개 사이트에서 포옹 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음 아고라나 네이버 판 같은 대형 게시판들에 올렸어요. 이 얘기는 삼성전자 생산직에 근무하며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의 이야기로 만든 가장 슬픈 약속에 대한 작업을 의뢰받아 차타카시 이제 영화를 만든 감독과 영화사를 이제 공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영화 스텝의 임금 체불을 문제 삼았고 실제 나인스레드 픽처스에서는 스텝들의 임금 체불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실을 기반해 드라마를 써 포털에 퍼뜨리는 방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스텝도 다 가상이고 이런 이야기도 다 지어낸 이야기고 모든 게 이제 거짓말이고 다만 나인스레드 픽처스에서 임금 체불을 예전에 했던 그런 이제 과거의 그것만 사실 하나를 기반으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린 겁니다. 근데 이게 퍼지자마자 영화사 나인스레드 픽처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영화 스텝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과문까지 올리며 수습에 나서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했겠죠. 이 사건은 2014년 실제 개봉했던 또 하나의 약속,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뭐 출연자들은 출연료를 받지 않고 이제 배우들이 출연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의 그 생산직 근로자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그런 시위나 이런 분들 그런 얘기를 토대로 이제 만든 영화인데, 개봉할 때쯤 개봉관 축소, 예매 중단, 뭐 각종 신문에 게재될 칼럼 삭제, 주요 방송사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다루지도 않았던 그런 실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이제 이런 그 소설 속의 얘기를 쓰고 나니까 이게 진짠가 거짓인가 이런 것들이 읽는 동안에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댓글에도 사람들은 상처받고 가짜 아이디 3개면 여론을 만들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는 사람은 뭐 어차피 공격하는 쪽은 거짓말로 이제 공격하는데, 공격받는 쪽은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이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면은 그걸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란 참 신기해요. 진짜 그 짧은 글로 상처를 입어요. 여러 명이 댓글로 너 틀려먹었다, 저질이다, 반성해라 이러고 돌아가면서 공격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버텨내질 못해요. 웃기죠? 아는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일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당사자에 대해 쥐뿔 아는 것도 하나 없는데 사실은 남자 셋이 돌려 쓰는 가짜 아이디인데, 그쯤 되니까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죠.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하죠? 라든가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서 함부로 글을 못 올리겠어요 같은 토로들이 줄을 이었어요.
네임드,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의 마수에 걸려들었고 키보드 배틀 끝에 추방당했죠. 그렇게 사라질 땐 꼭 정들었던 땡땡땡을 떠납니다. 따위의 글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면 땡땡님 떠나셔서 너무 섭섭하다. 요즘도 땡땡도 세상도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댓글이 줄을 잇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신소리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개 선언하셨으니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아이디 세탁하고 재가입할 정도로 파렴치한 분은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아무튼 한창 싸우다 떠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카페나 그런 커뮤니티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공격해 이제 그 커뮤니티를 없애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 알렙은 거기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짧은 글에도 상처받고 키보드 배틀 끝에 인지도 있는 회원들이 하나하나 떠나게 만들어 결국 커뮤니티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썼습니다. 공격하는 상대방은 옳고 그른 거 상관없이 상대방을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일 뿐 그게 이제 목적이니까 싸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차타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랑 댓글로 논쟁을 벌이는 건 쇳덩이로 된 로봇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쪽이 진 쪽 따기를 때리는 게임을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가위바위보는 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저희는 절대 지지 않아요. 아무 고통 없는 이제 로봇과 따기 때리기를 해서 때리는 내 손 아프고 맞으면 내 볼 아프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제 결과는 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진보 성향의 줌닭 카페를 무너뜨리는 과정은 드라마틱합니다. 가짜 계정으로 만든 카페에서 가장 은밀히 주고받는 섹스 게시판과 시월드 게시판에 있는 자극적인 내용들을 캡처해 일베 게시판에 올려놓고 좌년들 노는 것 좀 보소 라고 이제 올립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반응에 카페가 뒤집히고 줌닭 카페는 이제 자기들의 은밀한 내용이 이제 유출됐으니까 신상을 털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짜 계정의 정체가 드러나며 카페 회원들의 무지막지한 이제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중간중간 줌닭 카페 회원들과 일베 게시판을 자극할 만한 글을 하나씩 올리며 악플과 아이디, 전화번호를 수집해 두고 뒀다가 밀양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악플 그리고 이제 비방 이런 걸로 공격했던 그 회원들이 하나하나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 등 증거와 함께 조사가 시작되면 밀양경찰서까지 내려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괴롭히는 방법을 이제 아니까 경찰서 고소도 저기 멀리 있는 밀양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많은 회원들이 살려달라며 백기를 들었고 아래 세 가지를 실행하면 실행 후 한 달이 지나면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합니다. 첫째, 자필 사과문을 줌닭 카페와 일베 게시판 양쪽에 올릴 것. 사과문에는 카페에서 쓰는 아이디를 적시하고 카페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을 반드시 담을 것. 사과문을 올린 다음 반성의 의미로 한 달 동안 카페에 어떤 글도 댓글도 쓰지 말 것. 이렇게 해서 고소 취하 조건을 이제 요청하게 되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카페를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카페는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자 이제 숨어있던 의뢰인이 드디어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시바스 리가를 따라 이철수에게 건넸다. 이철수는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요즘 정치하는 친구들은 그걸 몰라. 경제가 사회 분위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결정하는 거야. 집안의 힘, 집단의 힘, 군중의 마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품게 되면 주변이 다 잿더미가 되고 쓰레기산이 되어도 상관없어. 인간은 강한 거야.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국민들에게 낙관적 전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우리는 전쟁 중이었어. 지긋지긋한 가난과 싸우고 있었어. 일자 무식의 농촌 출신 병사들이라도 말이야. 저기가 고지라고 저기만 넘으면 된다고, 저걸 넘으면 넌 위대한 전사가 되는 거라고 북돋아주면 다 그걸 넘어. 자기들끼리 군갈 부르고 조금만 버티자고 외치면서 그런 때 이제 사람들은 애를 낳아. 여자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남자들을 유혹해. 자기 미래를 낙관하니까.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돌아와도 몇 년 뒤 보답이 더 크게 돌아올 걸 확신하면 피로가 금방 가시지. 그런 흥분이 경제도 도움이 되는 거야. 팀 알렙에 거액의 돈을 주고 그런 이제 진보 성향의 카페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이제 의뢰했던 사람은 이 노인입니다. 정부 고위직을 지내다가 퇴직해 20년간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다는 노인이 빨갱이가 요즘 넘쳐난다며 세상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데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이끌고 나서게 되죠. 앞서 준다 카페를 공격 대상으로 의뢰했던 이유도 유모차 부대를 특히나 눈의 가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이미 생각이 삐뚤어진 세대는 어쩔 수 없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만이라도 정신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촛불 들고 나섰던 애들은 아마 바뀌지 않을 거야.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 특히 여자애들, 난 그 애들은 아주 버렸다고 생각해. 걔들은 평생 정부 탓이나 하면서 살아갈 거야. 히피들이 추하게 늙어간 것 좀 봐. 애들도 곧 꼭 그렇게 될 거야. 공부도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소통을 안 하네 어쩌네. 80년 광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그런 어리광을 늘어놓으며 평생 살 거야. 그냥 전라도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고 보면 돼. 그걸 어쩌겠어. 투표를 못하게 하겠어? 인터넷을 못하게 하겠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한동안은 그 애들이 인터넷을 쥐고 흔들겠지. 그리고 인터넷이 현실을 흔들겠지. 암흑시대가 오는 거야. 우린 그 다음 세대를 공략해야 해. 아직까지 머리가 그렇게 굳지 않은 애들. 그 아이들의 정신이나마 건강하게 만들어야 해. 펩시콜라가 말이야. 코카콜라랑 싸우다 안 돼서 그냥 20대 이상은 안 된다고 백기를 들었어. 아무리 콜라 맛을 좋게 하고 비싼 모델을 고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기깔나게 만들어도 20이 넘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시작한 펩시처럼 젊은 층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노인이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암흑이 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인은 자신의 사비로 댓글 부대를 고용해 지원합니다. 미래 세대를 바꾸기 위해 한 방법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팀 알렙은 아이들이 영광하는 쇼폼을 통해 아이들이 열광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부모 세대를 비판하는 반항 정신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애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 자유로운 영혼들 아니야? 들을 겁니다. 자기들한테 이익된다고 판단하면 TV 오디션 프로그램 보셨어요? 그렇게 끼넘치고 자유분방한 애들이 심사위원 멘토 나부랭이들 앞에서는 그보다 더 깍듯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 영악합니다. 먹이를 주는 손은 절대 물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방송 출연이나 앨범 발매 같은 절대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거대 자본까지 이제 등에 업은 팀 알렙은 대중문화를 이끌 연예기획사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을 모아 아티스트로 대접하며 유행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표하자 상궁이 이제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먹이를 주는 손은 절대 물지 않아요.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실제와 허구가 뒤섞여 놀라운 이야기들을 폭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내용 전개도 흥미진진하지만 마지막 반전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책을 보면 우리가 진실, 여론이라 믿었던 것의 실체가 정말 얼마나 빈약한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단단해 보이는 인간도 사람 간의 관계도
망치와 정 한 방에 쉽게 쪼개지는 화강암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단단해 보이지만 가장 약할 수 있는 부분에 딱 정을 대고 망치 한 번이면은 그 큰 화강암이 쪼개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오해도 쉽게 생기고 거짓말도 진실처럼 유통되며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공격받고 상처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도망쳐야 됩니다. 한번 공격이 시작되면 사실상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정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초인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비난, 뭐 반대 진영의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것들을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이제 어떤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 그러면은 정말 정상 그냥 일반인의 정신력 가지고는 버티지 못하는 곳이 지금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예계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재미는 있지만은 세상에 대한 의심은 더 깊어질 겁니다. 영화 개봉일에 맞춰 저는 영화를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